안녕하십니까. 로타임즈 황작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타임즈 TV 토론에서 지난번에 KBS와 MBC에서 방송했던 대변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 그리고 제보자에서는 인분 먹이고 묘지서 책잡기를 하는 그런 빛과 진리교에 대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술과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의혹만 가지고서 증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서재열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서재열 박사님, 지난번에 KBS 제보자에서 2020년 5월 20일 인분 먹이고 묘지서 책짓을 하는 교회, 이래서 이제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편을 방송했고요. 그 다음 주에 MBC에서는 대변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PD수첩에서 빛과 진리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의견이 또 맞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갖고서 이걸 사실을 정당화할 때 교회가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시청률 뭐 상승 이후로 해서 교회 사건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종교 교회 쪽에서도 무언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대로 계속 놔두다가는 교회가 많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법적 서포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소 박사님, 지난번에 그 두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셨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혹을 갖고 계속 그 제보자들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소 박사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빛과 진리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 일부가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받았던 그 교육 훈련이 어떤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인분 먹이기 훈련을 통해서 부당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 밖을 뛰쳐나가가지고 일반 방송을 통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느 교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당했던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그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그 교회의 본질적인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검토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그 교회는 이와 같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는 몹쓸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 방송국이 이제 공중파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 때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둘 다 그 제목을 보면 대변 먹이는 교회, 인분 먹이고 묘지서 책짓을 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대변을 먹인다, 인분을 먹인다, 쉽게 말하면 똥을 먹인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인분을 먹였다, 대변을 먹인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보자들의 진술만이 증거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이제 증거가 없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중파가 방영하게 된다면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게 될 텐데, 소 박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어떤 단체인 교회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교회 구성원 가운데 어떤 특정인들이 자체 훈련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황 박사님께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제보자들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직접 체험했고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뭔가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인분을 먹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그때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내놔야 되겠죠. 그냥 말만 듣고 그 교회를 정지하고 단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살펴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서 과연 그 교회가 인분을 먹였다, 인분 먹이는 교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인지 그 교회 구성원들 간의 특정인들이 그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그런 어떤 경험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교회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마치 교회가 그렇게 인분을 먹이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뭐 JTBC에서 타블렛이 있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사실 여부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적어도 공중파가 이런 이제 방송을 했을 때는 인분을 먹이는 사진이라도 있거나 어떤 영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보자들의 제 진술만 있거든요. 네. 제가 당시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TV 영상에 나오는 카톡에 그럼 뭐 똥을 먹어도 똥 한번 먹어 보실래요? 이렇게 한 그 자매와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했더니 당시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쉬운 것만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거 갖고 되겠느냐. 리더자가 되려면 보다 더, 가혹한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똥 한번 먹어보실래요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건 사실이다. 네. 그러나 똥을 실제로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이제 실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또 이게 김명진 목사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전혀 모르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왔는데 인분을 먹였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거기 청년들과도 이제 한번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뭐 자기네들도 그런 훈련 과정에서 인분을 먹였다는 사실조차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리더와 그런 훈련을 받는 이제 피훈련인과의 어떤 그 해프닝이 좀 불과한데 실제로 뭐 당사자는 텔레비에서 MBC에서 보면 인분을 먹어서 구역질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리더자가 먹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먹이라고 해도 그걸 이제 먹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더기를 먹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비상식적이고 신앙적인데 요청했다고 한들 그걸 이제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먹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진실 외에 그럼 적어도 당사자가 사진을 보냈다고 하니까 예, 그럼 사진이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근데 사진조차 지금 없거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총신대학교 재학생인 신학생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가 그 자기가 지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눈 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제보 받아가지고 인사가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동성연애자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단정을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서 게재한 사건이 이제 문제가 발생됐죠. 그 문자 메시지는 그 배경을 보면 그런 동성연애자로서 나눈 대화가 아니라 그 지도 전도사가 그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온 대화 메시지를 동성연애자가 나눈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로 판단해서 그냥 동성연애자다 그냥 방송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소송으로 갔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1심에서 그 동영상을 삭제하라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그 빛과 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공식적인 결의기관을 통해서 교회 공식적인 결의기관이란 당회 아니겠습니까?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인분을 먹어야 한다. 강압적으로 그 교인들에게 인분 먹이지 않냐면은 우리의 구성원이 지위에서 탈락된다든가 어떤 지도자의 자격에 하자로 주장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인분을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과거에 지금은 교인이 아닌 과거의 교인이 과거의 그 행위를 폭로할 때는 정확한 팩트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또 그 언론 방송사에서도 본인들의 그 주장만을 가지고 공중파에 내보내면은 그 상대 교인은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파에서 그런 사실을 방송을 내보낼 때는 본인의 주장과 더불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런 고발자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 내보내면 마치 그 교회가 강압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훈련을 강압적으로 그런 시행했다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들이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원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라서 전 교인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사실들을 접했을 때 처음에 약간 놀라거나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거짓 진술이 있다고 해서 크게 동요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이런 자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마치 뭔가 비이성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6장이라는 훈련,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로 똥을 먹였다느니 매를 때렸다느니 이런 것이 사실이냐? 저도 이제 그 LTC라는 훈련을 14번이나 한 사람인데 저는 실제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억지로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면 14번 중에 한 번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없고 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대다수가 경험해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의지대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한번 먹어봐야지 해서 먹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거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켜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겁게 이 훈련을 하셨거든요. 같이 LTC 훈련을 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보다 먼저 이제 리더가 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도 빨리 리더 되라.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2, 3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때 억지였다.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너무 과거에 제가 봤던 경험했던 모습과 다른 태도를 가진 게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카톡 있잖아요. 이제 그 카톡 내용을 저도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카톡을 보냈을까?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저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 카톡을 이렇게 똥 먹어라 라는 식의 카톡을 보낸 분하고 만나서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의도였냐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좀 세게 해봐라. 근데 그 이전에 그 실제로 이렇게 그런 먹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 거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실을 그 그룹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는 의미에서 똥이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 이제 그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마치 정말 강제로 뭔가 먹으라고 지시한 것처럼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더 막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신 분,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는 그 쓰러지신 분이 또 주장하시고 있는 것은 그 전날에 그 자지 못하는 훈련을 이제 오랫동안 해와서 그게 영향이 있어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 제가 그 주변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또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들하고 또 제가 또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일일이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전날에 그 LTC 조교라는 분한테 계획서를 보냈대요. 그 자지 못함을 3일 동안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보냈는데 뭐 바쁘셨는지 뭐 못 봤대요. 그 카톡을 못 봤대요. 못 보고 뭐 지나쳤는데 보통은 그러면 사실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자신의 의지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10월 24일부터 뭐 10월 26일까지 안 자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냈는데 쓰러진 날이 10월 25일인 거죠. 이 날짜는 예시입니다. 예시.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 자지 못하는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한 거죠. 하루.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또 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진위 여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겠죠. 본인이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은 알 텐데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정확하게 그런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놓고 봤을 때 이런 무리한 고린도후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린도후서 6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고 또 그렇게 지금 이 강압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판단하기로는 절대로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서 또 뭐 억지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인 거지 어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보면은 개인의 문제를 이제 단체의 문제로 이렇게 비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그룹의 단체가 한 3-4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조교가 그러면 똥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것은 이제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내부에 3-4명이 있었던 일이, 이 사람이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한번, 트라이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서제스션을 한 건데, 그럼 이거를 비상식적인 건데, 이거 수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자, 그럼 먹었다면 그것도 이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 빛까지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룹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개인이 다 이것도 뭐 집에서 추천서라든가 다 하겠다 이런 걸 다 자천선과 뭐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똥을 먹는 훈련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강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침 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해서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거를 제보하고 본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제보하고 또 마치 이게 교회에서 공적 지침과 공적 결의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하고 교회 전체가 이거를 먹이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나머지 그 교회가 한 2,000명 이상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좀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일부는 이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문 훈련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인문 먹겠다고 써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없거든요. 일단 뭐 어떤 리더를 위한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은 뭐 교회의 특정 훈련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러니까 언론이 벌써 한두 명의 개인의 제보 갖고서 단체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죠. 예. 이거는 개인의 문제와 단체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본인들이 먹었다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공중파에서 이걸 방영할 때는 교회의 그런 속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출발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형편 나라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의 근거에서 내가 어느 종파에 어느 교회에 가입해서 그 교회 교인 구성원으로서 신앙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적 자치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상대방이 억지로 이거 먹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강압적으로 강요했으면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 그 몇몇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그럼 자발적으로 그런 자기가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새 그 해병대 훈련을 약 이제 7주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체형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틀 동안 잠 안 재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이렇게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잠을 이틀 동안 이제 안 재우고 그리고 또 그 고공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그 배에서 이제 배가 침몰을 낼 걸 생각해서 또 뛰어내리는 또 훈련이 있습니다. 한 5m, 6m 돼서 뛰어내리고 또 이제 낙타오라고 이제 공수훈련도 좀 봤는데 한 10m 상공에서 뛰는 훈련이 있는데 옛날과 달리 옛날엔 무작정 다 강압해서 시켰는데 요새는 해병대에서도 하기 싫은 사람 손들라고 그래요. 하지 마.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회가 강압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 자체에서는 다 개인적인 그런 이제 추천서도 받고 집에 또 부부가 있으면 또 남편이 추천서도 받고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훈련이라든가 어떤 비상식적인 것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해서 본인이 훈련을 하고
그 서제천에서 본인이 이걸 사실을 믿고 해서 이걸 또 나갔고 그러면서 입증 사진 한 장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얼만큼 이분의 어떤 진술을 이렇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렇게 하고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좀 읽어볼게요. 예,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얼마든지 MBC나 KBS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된다.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예,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의 현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예.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에야 허용되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본을 먹였다, 교회가 먹이려면 적어도 언론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말 상당한 어떤 그 근거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죠. 예. 지금 사전에 한 장 없이 그 교회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자의 진술만 갖고 뭐 한 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진술만 갖고 이거 전체 2-3천 명 되는 교회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럼 나머지 2천 명은 뭐냐 말이죠. 예. 소수 2명의 의견 갖고 2,000명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2명의 의견만을 부각해서 방송에 내보내게 된다면 교회가 받는 데미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제보자가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했을 때에 그 언론사에서는 이제 우리 종교 내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인문을 먹였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논리로 이끌어 가려면 그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 기관을 통해서 교회 공적 기관은 이제 교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담임 목사와 그 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속에 인분을 먹이는 훈련, 그 모든 교회들에게 강압적으로 인분을 먹이고 인분을 먹지 않았을 때는 뭐 구성원이 될 수 없다든가 그 교인의 일정한 지도자 자격으로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어떤 규정을 두거나 결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분을 먹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그 제보를 듣고 그냥 사실을 단정하면서 그냥 인문을 먹였다 교회가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엄청난 마치 교회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지난번에 세모자 성폭행 사건도 당시도 그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따로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죠. 우리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렇게 다 됐고 결국은 그 엄마와 그 무속인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TV 조선도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시아버지 성폭행하고 자기 남편도 아이들에 대해서 성폭행하고 그러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다 냈는데 그러면 교회가 입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 크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그 당시에 마치 수많은 그 공중파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인문 먹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재정 문제, 재산 문제까지 지금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언론들은 방송은 우리 종교 단체 내부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그 개인, 모든 재산과 재정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정이나 그 재산들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단체 자치법규인 정관의 재정과 재산에 대한 처분과 취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관 규정, 자치법규인 정관에 재정 처분이나 취득이나 재정 집행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이 자치법규인 정관에 없다고 한다면 그 총회인 공동의 결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에 대한 각종 규범을 규정하는 교회 정관을 보면서 이건 교인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교회의 결의가 있었는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재정 의혹, 재산 의혹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교회 내부의 종교단체의 재산의 그 처분과 취득과 재정 집행에 대한 절차를 모르면서 특정인의 제보를 듣고, 여기는 불법이다, 불법 재산 집행했다, 그래 무조건 그런 어떤 혐의가 보인다, 그래 버리면 교회가 마치 불법 집단인 것처럼 그렇죠.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PD수첩에서 서울교회권을 이제 방영했을 때도 이렇게 박노철 목사 반대편에서 이제 차명 계좌가 한 400개가 있다. 예. 어마어마한 이제 재정적 불법이 있다 했는데 결국은 모든 그 경찰에서 다 불기소 처분이 났거든요. 그리고 PD수첩에서도 전에 부천의 처음교회 사건을 윤대영 목사건인데 이것도 계속 방영해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정적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방영했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경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불기소 처분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JTBC에서 명성교회건에서도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PD수첩이죠. 이제 전국에 뭐 부동산 뭐 1,600억이니 뭐 되니 또 뭐 광성교회 53억으로 엄청나게 세습을 밀어주는 대가로 광성교회가 이렇게 싸게 매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했죠. 그거 보면은 굉장히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렇게 혐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근데 결국은 남는 것은 교회가 엄청난 재정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초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의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교인총회에서 자치법규를 전면 개정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진리 빛과 진리 이야기한 겁니다. 빛과 진리 교회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정상적인 교회 신앙생활 분쟁이 없을 때 전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교인총회격인 공동회를 소집해서 자치법규인 정관을 변경했어요.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합니다. 이게 정관에 대한 구속력이랄지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그때 당시 물론 과거의 재산을 처리할 때는 그 교회 결의 기관인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를 통해서 모든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연초에 공동회에서 교인총회격인 공동회에서 정관을 전면 변경하면서 그 이전의 모든 행위는 작년 연초에 정관을 전면으로 변경할 그 당시에 그 정관에 의해서 결의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소급 적용 법률을 만들어서 평화로울 때 그 정관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이나 재정 집행에 대한 모든 행위들은 그 돈의 주인들은 총유권을 갖고 있는 그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특정 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했다, 뭐 재산을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빛과 진리교회 일부 언론에서 그 재산에 대한 문제, 특히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제 담임 목사가 많이 뭐 횡령했니, 뭐 자기 이름으로 했느니,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이제 뭐 당사자들, 교회 관계자들, 또 김명진 목사 이제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또 농지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들였을 때 농지는 교회 단체 이름으로 종교부지가 아니니까 힘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사들인 건 맞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회 명의로 다 이걸 나중에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내부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마치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일부 공중파 언론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그러나 또 뒤에 까놓고 보면은
또 네. 아무것도 없고 뭐 불기소 처분당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예, 좀 해보자고. 예. 상식적인 이야기. 예. 모든 재산의 소유는 소유자에게 사용수익 처분권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 보존 행위가 예. 그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에게, 개인 소유의 재산은 개인에게 뭐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단체의 재산일 경우에는 개인이 재산 처분 못합니다. 그 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원들의 총회가 그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그 단체에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 구성원들인 개인에게 사용 소유권을 주고 교인지가 박탈되면 그 권리가 박탈되는. 그런데 그 현재 지금 그 사람 빛과 진리 교회 그 정관에 의해서 교인 지위가 상실된 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재산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냐 그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죠. 하여튼 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쨌든 기본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뭐 일부 사람들이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잘못 주장할 수 있는데 언론이 그들의 얘기만 듣고 이걸 이제 그 극대화시키는 게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이 당하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 크고 교회가 뭐 쪼개지기도 할 수도 있고 분노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네. 그 의혹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저 의혹을 제기해야 되고 네. 그 의혹을 제3자가 논평하고 기사화하고 보도할 때는 그 의혹의 적법성 여부를 사실관계를 취재해서 네. 상대편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걸 그렇죠. 취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놓고 보자. 이제 그런 네.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명성교회 사건 이제 재판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 하면서 그 당시 JTBC 기자가 있어서 예,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과 교회 내부의 문제를 최대한 이제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제 다행히 그때 그 기자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명성교회 사건만 해더라도 일반 언론에서 뭐 마치 세습이니 혈연전이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교단 헌법에 교회의 자유가 있어서 직원의 지위라든가 이런 여부는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헌법이 분명히 있었고 또 세습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장통합교단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합헌의 판단 여부를 할 수 있으니까 세습방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진행된 사건인데 마치 그냥 일 개인이 김정일, 김정은 독자듯이 딱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몰고 가게 된다면 당사자 교회가 받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그래도 보면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 결국 교단에서는 총대 1200명 중에서 1100명이 명성교회에 있어서 결정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많이 언론이 떠들고 뭐 했어도 남은 것은 원래 교단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가게 됐고 제 생각에 이번에 빛가지르교회 사건도 그렇게 많은 언론 떠들다 하더라도 뭐 정말 인분 먹이는 거 또 공동묘지에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뭐 채찍질 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진술만 있지 그걸 때린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있어야지 그 다음번에 진행될 수 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그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음에 이거를 밀고 나가든가 뭐 공중파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 당사자들은 그렇게 뭐 억울하다, 뭐 맞았다, 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공중파 정도가 타려면은 기초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이제 어떤 주장을 한다든가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증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이제 근거 없는 말을 하면 낭설이고요. 이제 얼마든지 그런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취재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심증은 있는데 근거가 없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방송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지. 무조건 교회 비리를 들춰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슈가 된다. 그런 심적으로 종교 단체를 매도했을 때 종교 단체의 숨기는 긍정적인 그 요소들이 다 땅에 묻힐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교회도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몰매를 맞을 형식의 그런
행위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켜서 하나하나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배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대법원이 판단도 하고 뭐 언론을 계속 몰고 가는데 어쨌든 이제 오정현 목사가 계속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단에서는 하자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교단의 판단대로 이렇게 그 사랑행위도 되고 또 명성교회도 되고 서울교회 건도 되는데 마침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지나칠 정도로 교단 사건에 또 교단 법에 외부 언론과 또 법원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좀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유죄의 심증이 강하더라도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 증거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방송사에 보내서 좀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도 증거 채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단을 하고 그래도 이게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뭐 항고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고 또 재심까지도 있는 게 결국 실질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뭐 판사를 할지라도 불안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적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방송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초적인 증거도 없이 무조건 방송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추고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당사자가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실제로 광우병 사건도 보면은 사실상 제 친구가 그거 다 이제 주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도 제가 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살아봤지만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거를 염려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의혹을 갖고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결론은 이제 MBC 측이 승소했죠. 법원 판례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뭐 이들이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그런 공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죄로 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공익성 때문에 무죄를 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이 받는 데미지가 너무나도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적어도 공중파가 교회 문제를 다룰 때는 기초적인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혹만 갖고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데미지가 크다. 그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해설자가 이 사건은 세모자 사건은 진술이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진리교회도 그들의 진술이 증거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교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슈가 될 때에 그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그때 리더자와 이제 그 교육을 받았던 어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 팀장과 교육받는 그 구성원과의 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인 안에서 그런데 그걸 전체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걸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는 교회가 인부를 먹였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할 거예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비법인 사단 단체가 인물을 먹였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입증을 못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끝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방송사에서도 빛과 진리 교회 일부 교인들 간에 어떤 오해로 인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제보가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증거는 없다. 그러나 더 조사해보고 그런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딱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인물을 먹였다. 인물을 먹인 혐의가 있다도 아니에요. 인물을 먹였다. 이제 그런 문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라는 이제 종파가
엄청나게 그 언론에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금수산 안에 들어가서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그들이 이제 책을 하나 줬는데 언론 중재를 통해서 수백 건을 전부 다 정정 보도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와 세월호를 너무 지나칠 정도 연결해가지고 너무나도 이걸 이제 매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백 건이 정정 보도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를 교리적으로 지지한 것은 지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전제로, 종파를 접근할 때 이걸 할 때는 우리가 팩트만 갖고 이렇게 해야지. 법리적으로 너무나도 그냥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 구해서 뭐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팩트만 갖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나칠 정도라는 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인분 사건 이후에 어떤 재산 재정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종교단체 내부의 교회에는 교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이 교인 총회 공동회에 있는데 그 공동회가 불법으로 어떤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했다, 지정했다,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공동회를 열어서 과거의 그 불법 행위를 치유하는 교인총회 공동회를 다시 해버리면 과거의 불법 행위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결의로 합법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 과거에 설령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공동회에 열어가지고 다시 치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과 진리 교회는 정확한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빛과 진리 교회를 지금 평양노에서도 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은 얼마나 조사가 진행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과 근거, 증거에 대한 입장에서 조사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해당 당사자들한테 사진이라든가 당시에 있었던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 이런 걸 확보해서 근거에 입각해서 이걸 조사 처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반 공중파처럼 의혹만 갖고서 또 정황만 갖고 사는 것은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거나 매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자료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 교회 공식적인 프로그램 속에 과연 인분을 강제적으로 먹이는 행위, 그 다음에 인분을 먹지 않냐면은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혹은 리더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강요했다라고 볼 수 없죠.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오늘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명제, 신념, 이론이 진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도 있고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법정에서는 경험과 또 경험치기에 입각한 감각주의에 입각하는 현실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이라든가 간접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거 채택 요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중파라면 앞으로도 종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혹만 갖고 하지 말고 한두 명의 제보만 갖고 하지 말고 그거를 또 단체의 의견도 또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더 분명한 사실관계를 토대하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타임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